반갑습니다. 오늘은 대박 수치가 확인된 중국 주간 보험 등록수부터 살펴보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24일에서 30일까지 단 일주일 동안 중국에서는 2만 1000여 대에 가까운 테슬라 차량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2만 700대를 반올림하여서 초기 자료로 2만 1000이라는 수치가 확인이 되었는데 이 수치만으로도 중국에서는 작년 1분기보다 더욱더 많은 차량을 판매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3월 같은 경우 31일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31일에 판매되는 수치까지 포함하게 되면 중국에서 판매량은 이보다 더 높은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단 한 주 만에 2만 대 이상의 판매량을 보이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보통 4분기 말에 연말 푸시에서나 간혹 목격될 수 있는 수치인데 이 수치가 1분기부터 목격되었다라는 것은 분명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1분기 중국에서 보험 등록수를 보게 되면 패턴 역시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일반적인 패턴을 따라가다가 갑자기 판매량이 하락하는 구간이 생겼고 1분기 후반이 되니까 갑자기 판매량이 폭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모델 Y 업그레이드를 위한 생산 중단의 여파라는 것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효과는 허니잼 채널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인도량이 낮아지는 이 구간에서 상당한 노이즈가 많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차트를 보게 되면 모델 Y 생산과 관련된 효과가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 차트는 지난주에도 확인을 했었는데 신규 모델로 바꾸고 난 다음에 판매량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델 3 같은 경우 왼쪽의 Y축을 활용하고 있으며 모델 Y는 오른쪽의 Y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규 모델 Y로 전환하고 11주가 지난 상황인데 여전히 우리는 피크가 어딘지 모르는 상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에서 목격된 놀라운 수준의 높은 주간 보험 등록수가 의미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모델 Y 업그레이드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생산이 제한되어 있었고 바로 이 부분이 그동안 인도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모델 Y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만 진행된 게 아니라 모든 기가 팩토리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업그레이드가 완료된 시점 역시 공장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유럽과 미국 같은 경우도 역시 업그레이드를 준비하기 위한 생산에 일시적인 제한이 있었다는 것이 다시금 확인이 됩니다. 이 말은 더욱더 큰 도약을 위해서 유럽과 미국의 판매량이 1분기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논리를 더욱더 강하게 뒷받침하는 내용이 됩니다. 내일 미국장이 열리기 30분 전에 테슬라에서는 공식적으로 1분기 생산량과 인도량을 발표하게 됩니다. 현재 월가 컨센서스는 37만 대를 넘기고 있는 상황인데 방금 살펴본 맥락을 고려하게 된다면 만에 하나 인도량이 조금 낮다 하더라도 이는 수요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테슬라가 모델 Y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한 일시적인 생산 전환 이슈였다는 것이 다시금 확인이 되게 됩니다. 내일 장 열리기 30분 전 발표될 테슬라의 인도량 수치에 따라서 또 단기 주가는 분명 어느 정도 요동칠 수 있지만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중요도가 일반적인 분기와는 크게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조금 낮은 수치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낮은 수치가 나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고 있던 모델 Y가 미래에 더욱더 많이 팔리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감안하게 될 가능성 역시 높습니다. 다만 시장이라는 것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꼭 이성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인도량 수치에 따라 또 변칙적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만약 테슬라의 인도량이 예상치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온다면 이를 훨씬 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1분기에 한 주에 2만 대 이상을 중국 시장 안에서만 판매하는 것은 상당히 예외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바로 중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테슬라의 FSD입니다. 본격적으로 자율주행 시대는 올 6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무감독 자율주행이 아닌 일반 자율주행만으로도 벌써 중국 내에서 테슬라의 수요를 올리는 효과가 일부 나타났을 가능성 역시 존재합니다. 만약 4월 중국 주간 보험 등록수 역시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이 목격이 된다면 업그레이드된 모델 Y 효과와 함께 FSD가 하드웨어 판매에도 효과를 내는 시점에 돌입했다라고 조심스럽게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제 중국 FSD 영상에서는 닭을 확인했었는데
오늘은 다양한 강아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길가에 강아지가 갑자기 튀어나와도 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피해서 운전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으며, 길가에서 여유를 즐기는 강아지가 나타나더라도 속도를 줄이고 피해서 운전하는 FSD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생명체마저 정확히 인지하기 때문에 실제 도로 위에서 예상하지 못한 작은 물체가 발견된다 하더라도 테슬라의 FSD는 이를 빠르게 인식하여 잘 피하는 안전주행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꼭 FSD가 아니라 하더라도 테슬라에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충돌 회피 기능을 통해서 여러 명의 목숨을 구하는 영상이 중국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귀신이 나타난 것 같았죠. 또 갑자기 고라니도 튀어나오고 도로 위에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찔한 상황이 계속 연출됩니다. 이런 사고들 같은 경우에 운전자가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사고가 나게 되면 충돌하는 사람은 크게 다칠 뿐더러 운전자 역시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평생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는데, 테슬라의 충돌 회피 기능을 통해서 아무도 다치지 않고 정신적인 트라우마도 피할 수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는 또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척쿡 씨께서 제보해 주신 내용에 따르면 현재 테슬라는 자율주행 오퍼레이터를 아주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율주행 오퍼레이터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는 새로운 FSD 버전이 나오기 전입니다. 사이버 트럭뿐만 아니라 다양한 테슬라 차량이 최종 신규 FSD 버전 검증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금 타이밍이면 콜텍스에서 트레이닝된 신규 FSD 버전이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로보택시에 활용될 수 있는 초기 다음 버전의 FSD가 테스트 중일 가능성 역시 존재합니다. 그 밖에 일론 머스크는 도지 활동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들을 계속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 나오는 내용이 도지 활동을 통해서 발견한 내용인데, 방금 뒤편에 나왔던 차트가 바로 이 차트입니다. 미국에서는 소셜 시큐리티 넘버라는 게 존재하고 이게 마치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민권자가 아니라도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 빈도를 보게 되면 상당히 충격적인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 시민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발급받은 사람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2024년 같은 경우 200만 명을 넘기게 됩니다. 꼭 시민권자가 아니라도 이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이게 과연 적법한 과정을 거쳐서 받은 것인지, 혹은 날림으로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발급한 것인지와 관련해서 많은 의문점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받게 된다면 미국에서는 투표가 가능하며, 또한 상황에 따라서 정부로부터 매달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많은 숫자의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발행이 되었다면 이를 악용하는 사람도 존재할 가능성 분명 존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를 악용한 사람이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일론 머스크가 밝히기도 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처럼 많이 발급된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사람을 확인했습니다. 이걸 왜 판매하는가? 바로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판매한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신원을 증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이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투표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로부터 받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규모와 관련해서는 40만 개의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훔쳐서 이를 악용한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일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야 될 도움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도용당해서 필요한 도움을 못 받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고, 사기꾼들이 국가의 돈을 훔쳐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국가에서 받는 돈은 무한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부족하게 된다면 추가로 돈을 찍어내게 되고, 그 결과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미국 달러의 가치가 줄어드는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인플레이션을 제거하는 작업을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밖에 도지에서는 계속해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뱀파이어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3월 8일만 한다 하더라도 이 120세를 넘긴 뱀파이어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었는데 이제는 거의 200만 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단 한 달도 되지 않는 시간에 1000만 명의 사기꾼들을 적발한 것입니다. 이 1000만 명이 계속해서 매달 돈을 받고 있었는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이 낭비되고 있었는지 상상하기 힘든 수준이죠. 이처럼 일론 머스크는 환경을 위한 테슬라를 만들고 국가를 위한 도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환경단체에서는 테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캐나다 오타와입니다. 이런 몰상식한 일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 환경운동가입니다. 테슬라처럼 미래 환경에 도움이 되는 기업이 없는데 여기에 테러를 한다는 것 자체도 엄청난 모순이지만 어떻게 환경단체에 속한다는 사람이 오히려 환경 비용을 높이는 테러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최소한 미국에서는 이런 테러를 벌이는 사람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고 있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 이런 테러범들을 더 강력하게 처벌하지 못하고 있는 실상으로 보입니다. 일론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 또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이즈라는 점이 더욱더 명확해질 것이라 봅니다. 이번 1분기 인도량과 관련해서 많은 노이즈가 있었지만 결국 모델Y 업그레이드와 함께 폭발하는 중국 내 판매량처럼 대부분의 노이즈들은 두 분기를 넘기지 못하고 사실관계가 확인되며 길더라도 2년 안에는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가치가 제대로 평가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